비판적인 여론들이 많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비판들을 보면 정부가 잘못한 것을 가지고 민변한테 비판을 하는 경우가 많죠. 예를 들어서 탈북자들의 신원 공개를 정부가 해놓고서 민변이 공개하려고 한다. 그리고 탈북자들이 자발적으로 왔는지를 법정에서 밝히면 북한에 있는 가족이 위험하다라는 논리로 공격을 하는데 그 역시 정부에서 이미 다 밝혔습니다. 그리고 재판에서도 서면을 통해서 이미 자발적으로 왔다라는 서면까지 제출하면서 다 밝히고 있습니다. 정부가 다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마치 민변이 밝혀서 유용한 것처럼 잘못된 관점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이 사건은 굉장히 상식적인 사건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찾는 사건이거든요. 부모가 자식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니까 걱정되니까 변호사한테 내가 한국에 못 가니까 당신이 가서 좀 만나줘라. 그리고 혹시 불법적으로 구분돼 있으면 좀 꺼내달라. 재판을 해달라. 지극히 당연하고 상식적인 사건인데 거기에 이제 북한이라는 변수가 하나 등장을 하다 보니까 주류 언론이라고 할까 아니면 비판적인 언론에서는 북한만 보고 있는 것이죠. 부모 자식 관계는 아예 보지를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비판적인 언론이나 여론에 대해서는 사실 그 접근법이 좀 잘못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과 누누이 강조했던 탈북자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갖지 않고 그 부분은 부각시키지 않고 있어서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민변 앞에 와서 시위를 하거나 그리고 저희가 재판을 갔을 때 변호인들에 대해서 강한 욕설과 어떤 비난들 이런 것들은 존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그 이후에 민변에 이메일이 와서 또는 전화가 와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정확히 집계되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물론 이제 종종 이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는 전화들은 가끔 오는 것 같긴 합니다. 국정원이나 정부의 기본적인 생각이나 입장은 이런 것 같습니다. 탈북자 문제는 국가 안보와 상당히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비밀, 밀행, 비공개 이런 것들이 매우 자연스럽게 당연한 것처럼 주장을 하고 있죠. 그러나 저희는 탈북자 문제의 특수성은 인정하지만 그게 당연히 국가안보와 직결되거나 당연히 그래서 그들의 인권이 침해되어야 되거나 제한되어야 된다라고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특히나 이제 이 사건에서 국정원이 또는 정부가 왜 이들을 꽁꽁 감춰두고 드러내지 않는가? 법원에서 나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법원에조차 내보내지 않았는가? 라는 이런 정황들을 보면 이분들이 탈북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라는 어떤 의심은 들긴 하죠. 다만 그게 맞는지 틀린지 저희도 모르기 때문에 최소한 부모의 위임을 받은 우리가 만나는 보겠다. 만나서 한번 들어보자. 라는 게 출발점이고 시작점이고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상당히 많은 의혹들이 풀릴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이분들에 대해서 좀 잘못된 정보들이 많이 많이 유포가 됐던 것 같아서 몇 가지 말씀드리면 미성년자는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저희가 이제 소송을 통해서 확인을 했더니 미성년자는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 그리고 한때는 누군가 사망설도 있었는데 사망하지 않았다라는 정도의 확인은 정보는 확인을 했습니다. 인신보호법상 부재 청구를 하기 위해서 부모의 위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모의 위임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혔더니 중국에 계신 정기열 교수라는 분이 칭화대 교수이신데 이분이 북한에 왔다 갔다를 자주 하시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분이 자발적으로
가셔서 부모들의 위임장을 받아왔고 그 받은 위임장을 민변 대표 이메일로 일방적으로 보내주신 겁니다. 저희가 요청을 했던 것은 아니고 보내주셨고, 그래서 저희가 그 위임장으로 임신구제 청구를 법원에 한 것이고요. 법원에서 위임장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던 것은 이 부분입니다. 그 위임장 자체 문제가 아니라 구제 청구를 한 부모와 수용되어 있는 여종업원들 사이의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해야 된다는 게 관련 법령에 있는데, 이 부모와 자식이 맞는지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이 없다. 그 서면을 보완해달라. 이런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보완해라 라고 법원이 보완 명령을 내려놓은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당사자 출석이 더 필요하다. 엄마가 맞는지 아빠가 맞는지 본인이 나와서 확인하면 바로 그거는 해결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당사자 출석이 중요하다. 재판에서 본인이 반드시 나와야 된다는 것을 계속 강조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한 가지, 저희가 이 위임장을 받고 나서 어떻게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 가족한테 남한 변호사가 위임장을 받은 것이 문제가 될 소지가 있지 않느냐라는 우려가 있는데, 이미 이전에도 저희와 비슷한 방식으로 남한에서 소송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 한 가지 논거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적법하게 통일부에 신고를 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저희가 그런 비판적인 여론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굉장히 적법하고 합법적이고 공개적인 방법을 통해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비판들이 잘못된 비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을 저희가 조사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은 별로 없고요. 제일 중요한 건 당사자한테 물어보는 것이죠. 당신은 어떻게 왔는지. 그래서 저희가 접견을 계속 갔던 것입니다. 한 가지, 언론을 통해서 확인된 사실과 정부의 발표에 의하면 이분들이 중국에서 말레이시아로 갔다가 대한민국으로 들어오는데 한 이틀 정도밖에 안 걸렸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빨리 중국을 벗어나서 한국에 들어오는 게, 이렇게 빨리 들어오는 게 이례적이다. 그래서 북한 여권을 들고 만약에 온다라고 하면 중국에서 말레이시아를 가는 것은 이해할 수 있겠지만, 말레이시아에서 대한민국으로 들어올 때 북한 여권을 가지고 온다라고 하면 하루 만에 그렇게 빨리 오기는 어렵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혹시 어떤 정부의 협조가 있었는지 사전에 이런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들이 다시 법정에 나와서 얘기하는 것이 오히려 더 비인도적이지 않느냐라는 주장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재판은 비공개 재판을 하기로 저쪽에서 강력하게 요청을 했고, 저희도 비공개 재판의 필요성이나 그럴 수 있다는 것은 수용을 했습니다. 이분들의 신변안전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법정에 나와서 다시 얘기하는 게 공개적인 자리는 분명히 아닙니다. 또 하나, 국정원의 답변서에 의하면 서면에는 이미 이분들이 자발적인 의사로 왔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얘기하는 건 되고 나와서 얘기하는 건 안 된다라는 게 어떤 논리인지 저희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잘못된 비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정원과의 대화를 하지 않았느냐라는 이제 질문에 대해서는요. 저희도 국정원과 충분한 대화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잘 아시겠지만 기본적인 대화의 채널도 없고 그런 것들이 계속 거부되거나 단절되고 있죠. 대표적인 게 인권보호관이라고 있습니다. 센터에서 발생하는 인권 문제들을
감시하라는 역할을 부여받은 사람인데 인권보호관이라고요. 최소한 인권보호관과 저희가 어떤 대화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라도 모색을 하고 싶었는데 그분조차도 연락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정원에서 저희와 어떤 대화를 통하거나 어떤 협의하에 이 문제를 이끌어 가려고 하는 의사나 의지는 없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비판적인 여론들이 많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비판들을 보면 정부가 잘못한 것을 가지고 민변한테 비판을 하는 경우가 많죠. 예를 들어서 탈북자들의 신원을 공개를 정부가 해놓고서 민변이 공개하려고 한다. 그리고 탈북자들이 자발적으로 왔는지를 법정에서 밝히면 북한에 있는 가족이 위험하다라는 논리로 공격을 하는데 그 역시 정부에서 이미 다 밝혔습니다. 그리고 재판에서도 서면을 통해서 이미 자발적으로 왔다라는 서면까지 제출하면서 다 밝히고 있습니다. 정부가 다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마치 민변이 밝혀서 유용한 것처럼 잘못된 관점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다 근본적으로 라는 생각과 누누이 강조했던 탈북자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갖지 않고 그 부분은 부각시키지 않고 있어서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민변 앞에 와서 시위를 하거나 그리고 저희가 재판을 갔을 때 변호인들에 대해서 강한 욕설과 어떤 비난들 이런 것들은 존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그 이후에 민변에 이메일이 와서 또는 전화가 와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정확히 집계되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물론 이제 종종 이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는 전화들은 가끔 오는 것 같긴 합니다. 국정원이나 정부의 기본적인 생각이나 입장은 이런 것 같습니다. 탈북자 문제는 국가 안보와 상당히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비밀, 밀행, 비공개 이런 것들이 매우 자연스럽게 당연한 것처럼 주장을 하고 있죠. 그러나 저희는 탈북자 문제의 특수성은 인정하지만 그게 당연히 국가안보 직결되거나 당연히 그래서 그들의 인권이 침해되어야 되거나 제한되어야 된다라고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특히나 이제 이 사건에서 국정원이 또는 정부가 왜 이들을 꽁꽁 감춰두고 적으로는 이 사건은 굉장히 상식적인 사건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찾는 사건이거든요. 부모가 자식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니까 걱정되니까 변호사한테 내가 한국에 못 가니까 당신이 가서 좀 만나줘라. 그리고 혹시 불법적으로 구금돼 있으면 좀 꺼내달라. 재판을 해달라. 지극히 당연하고 상식적인 사건인데 거기에 이제 북한이라는 변수가 하나 등장을 하다 보니까 주류 언론이라고 할까 비판적인 언론에서는 북한만 보고 있는 것이죠. 부모 자식 관계는 아예 보지를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비판적인 언론이나 여론에 대해서는 사실 그 접근법이 좀 잘못된 것이 아닌가, 드러내지 않는가, 법원에서 나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법원에조차 내보내지 않았는가 라는 이런 정황들을 보면 이분들이 탈북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라는 어떤 의심은 들긴 하죠. 다만 그게 맞는지 틀린지 저희도 모르기 때문에 최소한 부모의 위임을 받은 우리가 만나는 보겠다. 만나서 한번 들어보자. 라는 게 출발점이고 시작점이고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상당히 많은 의혹들이 풀릴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이분들에 대해서 좀 잘못된